이 아버지와 이 딸 간에, 내지는 딸이 아니라도 뭐 다른 친척들이라도 이 아버지는 어떠한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딸의 입장에서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민사소장을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가 사망하신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인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상속포기 신청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고, 결국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박유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지난번 그 승소 사례 한번 처음 저희가 네. 커뮤니티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또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채권 회수 안내, 지급 독촉장, 내용 증명 같은 처음 보는 단어들의 우편물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가 부도났고 그 채무가 고스란히 가족에게 상속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았을 땐 이미 기한이 지나 있었고 저는 법적으로 빚을 떠안은 채무자가 돼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민법에서는 1019조 제1항에서 아예 기간을 딱 정해놨잖아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해야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일을 겪지 않는다. 이제 그 조문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속인이라고 했을 때 보통 피상속인은 이제 부모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는 상속 포기가 이루어져야지만 법원에서 상속 포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제 부모 자식 간이라도 늘 함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가다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을 도과해 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있는 편이죠. 저희 사무실에도 최근에 한 번 있었죠. 맞아요. 네. 저희가 했던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될까? 라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님들끼리 많이 상의를 했던 사건이거든요. 간단히 사실관계 변호사님 좀 말씀 주실까요?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게, 의뢰인께서 이제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어요. 저희 의뢰인은 어머님하고만 계속 살아오셨고, 아버님하고는 이제 연락이 서로 끊어져가지고 자녀분 결혼식에도 안 오실 정도로 정말 남처럼 그렇게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저희 의뢰인이 소장을 받으신 거예요. 민사 소장을. 소장의 내용이 당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이제 가해자인 당신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구상금을 내야 된다. 근데 당신 아버지 는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미 사망하셨고 당신이 상속인이니까 그 채무도 당신한테 상속되니 상속인으로서 변제를 하라, 이런 소장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생사도 모르고 오랫동안 살아왔고,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후에는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채무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소장을 받고 나서야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된 사건입니다. 구상금 사건의 피고인 저의 의뢰인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생사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 포기할 기회를 잃고 구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를 만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의뢰인을 처음 상담했을 때는 이제 자료를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이미 1년이 지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1019조 1항에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도과된 것처럼은 보이는데요. 일단 3개월은 지났으니까.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저희 의뢰인이 망인의 사망을 알고도 3개월을 지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3개월이 지난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은 상속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상담을 하고 나서도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낼까? 그 부분을 상당히 고심했던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이거 어떻게 해결했죠? 이게 굉장히 약간 하면서 희열을 느끼지 않았나요? 나 약간 명탐정 코난? 약간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막막하더라고요. 네. 의뢰인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결혼식에도 안 오는 아버지를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겠어요. 연세를 봤을 때 아직까지 돌아가셨을 거라고 예측할 만한 연세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뢰인께서 떼오신 뭐 주민등록 초본, 뭐 사망증명서, 폐쇄증명서 이런 거를 이제 검토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검토를 해보면 이 기본증명서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사람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는 것이고, 사망을 하면 이제 그 기본증명서가 폐쇄
폐쇄증명서로 발급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사망 장소가 어느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나오고 사망 신고인에 사람 이름이 땡땡땡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검색을 해봅니다. 이 주소는 과연 어딘가? 그 요양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 요양병원의 원장님이 사망 신고인의 이름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너무 뿌듯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단서가 잡혔다. 이제 요양병원에 연락을 드렸죠. 이 환자 아시느냐? 그랬더니 이제 요양병원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은 저희가 연고불명자로 처리가 돼가지고 해당 지역의 그 주민센터를 통해서 입원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됐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제 됐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들을 수는 없으니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하는 거죠. 일단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받았던 소장은 구상금 사건이었습니다. 구상금 사건은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뭐 상속 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 우리는 다른 지금 절차를 통해서 상속 포기를 진행할 거다. 그러니까 민사재판부에 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좀 기다려달라는 의견서를 준비서면을 저희가 제출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증빙 자료를 수집해서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신청서에는 저희가 이 병원 측을 통해서 제공받은 공문, 자녀나 가족을 통해서 입원한 것이 아니라 연고불명자라서 주민센터 복지과를 통해서 입원을 한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하고 또 그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무연고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분한테 어떤 복지 혜택을 제공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을 받아서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정보만으로 보면은 자녀인 저희 의뢰인이 아버지의 어떤 요양병원 입원이라든지 그래서 사망하신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라는 없었다. 증거가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네네. 이 아버지와 이 딸 간에 내지는 딸이 아니라도 뭐 다른 친척들이라도 이 아버지는 어떠한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딸의 입장에서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민사소장을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가 사망하신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인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상속포기 신청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고 결국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속 포기 결정을 가지고 이제 민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보험사에서는 피상속인의 구상금 채무가 상속인인 저희 의뢰인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갚아야 된다고 했지만 저희는 이미 다른 사건에서 상속 포기가 이루어진 이상 채무도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상속 포기라는 것은 적극 재산뿐만이 아니라 소극 재산인 채무도 상속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은 그 민사 사건에서 청구 기각이라는 승소 판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청구 기각이라는 것은 보험사가 그 구상금을 달라라는 청구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청구 기각의 의미인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저희 의뢰인은 민사적인 어떤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단순히 그 민사 사건 보험금, 구상금 채무만이 아니라 상속 포기는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이 구상금 채무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채무가 막 산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연락을 안 하고 지냈기 때문에 이 상속 포기 결정을 통해서 이후에도 혹시나 아버님께서 부담했던 채무에 대한 이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드렸다는 것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안할 수 있거든요. 내가 또 어떤 소장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근데 저희가 상담했을 당시에는 제척 기간이 도과된 상황이어서 상속 포기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지하면서 그래도 해보자. 그 선택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속 포기 결정과 그다음에 민사 사건에서의 승소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기고 나서 뭐 어떤 느낌이었나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방향성과 법리는 정해져 있는 거죠. 이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다. 이 법리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상속 포기를 어떻게 받아야 돼? 내가 몰라서 못했다는 거를 어떻게 재판부에 설명하고 이제 와서 어떻게 상속 포기 결정을 받아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었던 사건이어서 저는 굉장히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일반인 분들이 그런 거는 검색을 해봐도 다 아시거든요. 상속 포기 받으면 되겠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막막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도 막막했던 건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쵸. 몰랐던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럼 이제 어디에 연락을 할 때도 변호사들이 연락을 할 때 제가 변호사라고 밝히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제가 저희 변호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변호사라고 밝히지 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일단 전화해봐.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늘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게 여기서 되게 발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뛰어난 연기력으로 뭐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거를 확인해보는 절차가 어떻게 보면 정말 현장에서 뛰듯이 의뢰인들이 가져오지 않는 증거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데 이 경우에는 좀 해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변호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에서 그냥 의뢰인의 말씀만 믿고 사망 진단서만 제출해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몰랐습니다라고 했다면 상속포기 사건에서는 기각이 나올 가능성도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한 번 더 찾아보고 어떻게 입증할지 입증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좋은 결과를 좀 가져온 것 같아가지고 잘했다 우리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간 여러 사건들을 해오시면서 쌓인 노하우와 그런 그렇겠죠. 것들이 다 접목돼서 한번 해보자 알아보자 되신 것 같은 느낌. 가장 대원칙은 저희 변호사님들한테 미안하지만 되게 해라. 근데 사실 이게 이런 기함 같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3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근데 이런 사건 할 때 저희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에겐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진짜 어렵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확인해보고 싶다 우리도. 하지만 그 과정을 함께 하겠다 이러면서 저희가 사건을 맡았던 사건이었는데요. 어쨌든 잘 되어서 되게 뿌듯했어요. 저희는 다른 어떤 결과보다도 의뢰인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나라고 한다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모르는 채무로 인한 어떤 소장을 계속 받게 되는데 근데 내가 상속 포기할 수 있는 절차를 놓쳤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막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의뢰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미래에 그 불안감을 해소해줬다라는 뿌듯함 그리고 대표로서의 제 입장에서는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뭐든 되게 하는구나 라는 뿌듯함 자발적으로 코난이 되어서 돌아온 박 변호사에게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생뚱맞지만 좀 궁금증 가질 수 있는 상황 중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 측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보험사는 못 받는 못 거죠. 받죠. 네. 왜냐하면 채무자가 상속 포기로서 이제 채무가 없어지고 사망했기 때문에. 네 구상을 못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가 채무라서 하긴 했지만은 알고 보니 아버지가 좀 숨겨진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을 때는 또 포기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산이 많으면 포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어떻게 좀 확인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 재산을 찾는 과정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뭐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은 저희는 분할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한 어떤 유류분 반환 청구를 또 검토해 볼 수 있고요. 무궁무진합니다, 쟁점이. 저희 최근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그쵸. 사건은 진짜 다음에 한 번 또 따로 말씀을 맞아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류분 사건인데 또 거기서 또 탐정 등장합니다. 그 유류분 사건 진행 네네. 한번 소개하죠, 저희가. 네, 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기회에. 오늘 저희 컨텐츠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곳입니다. 다음에 그 유류분 사건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